안녕하세요. 문화비축기지 공원여가 생태생활 문화 프로그램에서 생태탐방 매봉산 풍경산책을 진행하는 숲 아트 커뮤니케이터 김지현입니다. 매봉산 풍경산책 세 번째 이야기, 느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숲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문화비축기지와 매봉산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비축기지 서남쪽에 있는 진입로를 통하여 매봉산 뒤쪽을 산책했지요. 세 번째는 매봉산 동북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비축기지 오른쪽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이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요. 밤은 영양분이 많아서 밥처럼 식량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밤은 제사상에도 오르는 아주 소중한 열매랍니다. 대추 다음으로 중하게 여기고 있지요. 밤 열매는 밤송이 안에 3개의 알이 들어있거든요. 그 3개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상징한다고 해서 후손들이 삼정승까지 오를 수 있도록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 또 밤이 싹이 틀 때 껍질은 남겨두고 싹만 올라오는데 그 껍질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잃지 않는 효를 상징하는 의미로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밤이 열려 산속 동물들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지요. 떨어진 밤이 남아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밤송이는 있는데 밤알은 없네요. 그럼 여길 보니까 밤쭉정이가 남아 있습니다. 알맹이들은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아 있네요. 삼형제 중에 이 친구는 먹지를 못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소꿉장난 해볼까요? 나뭇가지를 하나 찾아서 이 밤쭉정이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어떠세요? 밤 숟가락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모두 알맹이를 찾아갔지만 저는 버려진 이 밤쭉정이를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숲길을 따라 보면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버려진 것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보는 재미도 아주 즐겁답니다. 컴퓨터 앞에서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숲으로 데리고 나와 보세요. 아이들은 지상 최고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 거랍니다. 이곳은 무장의 길이 있어 보행약자와 더불어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입니다. 문화비축기지와 매봉산이 모두에게 친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어르신이나 어린이와 함께 걷거나 유모차라도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다니는 길이 꽤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길, 높은 계단, 출입문 턱 등 많은 장애가 있지요. 하물며 산을 오를 때는 어떨까요? 훨씬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겠죠? 매봉산은 평평한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누구나 걸을 수 있도록 무장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그 덕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매봉산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불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 볼까요? 여기 죽은 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에 버섯들이 잔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버섯은 죽은 나무나 죽은 동물들을 사체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죠.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벚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숭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소나무 향기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향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니 소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우리는 소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로 알고 있는데 잎이 떨어져 있으니 신기하죠? 소나무도 잎이 떨어진답니다. 단지 은행나무나 단풍나무처럼 가을에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것뿐이죠. 소나무 잎의 수명은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는 잎이 넓어서 옛날에는 신발 깔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갈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신갈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참나무라는 나무는 없고 참나무 형제들이 있는 거죠. 참나무 패밀리.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볼까요? 참나물, 참치, 참깨, 참나무. 보통 이렇게 참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들이랍니다.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황식물로 역할을 크게 했었죠. 제주도 한라산에는 흉년 때마다 사람을 살려낸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이름을 얻었죠. 고마운 송덕수라는 이름입니다. 매봉산에도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여러 종류의 참나무들이 살고 있답니다.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는 날이 흐리거나 밤이 되면 수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벌려져 있던 나뭇잎이 오므라들지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던 나무들이 합해집니다. 부부 금실을 상징해서 합판수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 정원에 많이 심었습니다. 해아나무입니다. 해아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운을 상징하고 중국에서는 부자를 상징하며 서양에서는 학자를 상징하여 동서양 모두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해아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집안에 학자가 나오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양반집에 해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마을 어귀에 귀신을 쫓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에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백합나무는 북미 쪽에서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국에 심어졌습니다. 공해와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무척 빨라 빠른 시간 안에 큰 나무로 자라나죠. 빨리 자라는 나무는 대체로 재질이 좋지 않지만 백합나무는 자라는 속도에 비해 재질이 좋아 목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튤립과 같은 모양의 꽃이 핀다고 해서 튤립나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쉼터가 곳곳에 있어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여기서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라는 뜻이지요. 백합나무 아래에서 나뭇잎을 몇 장 주워 봤는데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것만으로도 꽃다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합나무 잎은 커서 아마 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잎으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잎이 크면 클수록 접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접고 또 접고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잎이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작은 잎을 2장 정도 연결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떠세요? 장미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꽃과 함께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하겠습니다. 연인과 함께 와서 이렇게 꽃 한 송이 접어서 연인에게 준다면 아마 감동의 물결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꽃다발을 드립니다. 매봉산의 무장의 길이 끝났습니다.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규모가 큰 산은 아니지만 모든 이에게 벗으로 다가오는 넉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양목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100년을 자라도 팔뚝 굵기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년 정도 자라면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추위와 공해에 잘 견디며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 정원수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100년을 자라도 팔목 굵기를 넘기 어렵다고 하니 매우 천천히 자라는 나무이죠. 천천히 자라는 나무라 목재 재질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해양목은 치밀하고 단단하여 예전에는 나무 활자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증인 호패를 만드는 재료와 도장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장목이라는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지요. 매봉산을 기준으로 동북쪽 방향입니다. 멀리 북한산, 백년산, 인왕산, 안산이 보이네요. 북한산은 북한산의 모습으로, 백년산은 백년산의 모습으로, 인왕산은 인왕산의 모습으로, 안산은 안산의 모습으로 수억 년을 지나왔겠지요. 저 든든한 산들이 호위병처럼 빙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마치 산들이 쌓아놓은 커다란 성 안에 오밀조밀 모여 살면서 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하여 마음 든든해집니다. 굴참나무는 줄기에 코르크가 발달하여 오래된 나무는 줄기를 누르면 푹신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나무 껍질에 골이 깊이 파여 골이 파인 참나무라는 의미로 골참나무라고 했다가 그게 굴참나무로 변했지요.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이은 집을 굴피집이라고 합니다. 굴피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굴피집이라고 하니 굴피나무가 없는 집이 되겠네요. 이 나무는 떼죽나무입니다. 여름에 하얗게 꽃이 피었을 텐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없네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지 못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비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곡식도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숲속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아주 보기 어려운데요. 올 겨울 숲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어찌 지낼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다른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분명 열매가 아닌데요. 이거는 떼죽나무 납작 진딧물이라는 진딧물 집입니다. 떼죽나무는 진딧물이 새순에 알을 낳으면 진딧물이 나가지 못하게 그걸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떼죽나무 납작 진딧물 벌레집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나뭇잎을 훼손하기에 차라리 안에 가둬놓고 먹이를 제공하는 거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일부를 내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자병법 36개 중 34개 고육계로 보면 될까요?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는 5월에 하얗게 꽃이 피고 그리고 꿀을 아주 많이 주죠. 우리나라 꿀의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이 아카시나무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아카시나무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콩 꼬투리와 비슷하게 생겼죠? 아카시나무는 콩과 친척입니다. 한번 씨앗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유, 여기에 작은 씨앗들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네요. 잘 여문 씨앗은 실제로 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씨앗도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내겠죠. 이곳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켈로스라고 부르는 유압 조직이 생겨 상처를 스스로 봉합합니다. 상처를 치유했던 나무들은 그 흔적을 안고 평생 살아가지요. 제법 큰 상처이지만 상처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콩가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공기 중에 떠도는 질소를 잡아 토양에 기름진 성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어 아주 척박한 땅에 콩가식물을 많이 심는답니다. 아카시나무도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겠죠. 이곳에서는 문화비축기지 T4, T5가 조금씩 보이네요. 석유를 저장해 두었던 T4는 기존 탱크 내부의 독특한 형태를 그대로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문화비축기지 건물들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쓰임을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건축의 아름다움까지 살려 2019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봉산에서 만난 나무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잔하게 혹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무들을 만나면서 저는 혹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속에 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제자가 여러 해 동안 돌을 닦고 있었죠. 제자는 밤낮 없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깨달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승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자에게 시냇가에 가서 큰 돌 하나를 들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큰 돌을 안고 왔습니다. 스승은 다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했죠. 그리고 스승은 이번엔 큰 돌 대신 작은 조약돌 하나를 갖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시냇가로 가서 작은 조약돌을 주워오자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했지요.
그런데 제자는 작은 조약돌을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제야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큰 일보다 하기 어려운 작은 일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다가 소중하고 작은 것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동네 공원이나 산을 방문하여 나무, 풀, 곤충, 새 등을 보며 하늘과 바람을 호흡하는 것이 저의 소확행입니다. 자연은 저에게 조건을 내걸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그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있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숲에서 한 그루 나무가 되고 한 마리 새가 되고 한 송이 꽃이 되어 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확행을 즐깁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어떤 것인가요? 걷다 보니 여기 설비동 2층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설비동 2층은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색다른 전망을 보여주는 전망 포인트입니다.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이곳에서 내려본다면 모든 행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날 우리 이곳에서 만날까요? 이제 매봉산 풍경 산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3회차에 걸쳐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눈빛 교환하고 감정을 나누지 못하니 조금은 답답하고 좋은 것들을 함께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 수 없어 더 답답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일방적인 것은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작은 기대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은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해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